안녕하십니까. 다낭외국어대학의 신승호입니다. 드디어 오늘 첫 번째 토픽 한국어 능력시험 2 문제풀이 제1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다 같이 한번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토픽 2 한국어 능력시험 문제풀이 1강은 먼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 문제풀이 중에서 1회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문제의 유형, 문제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제1회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은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함께 풀겠습니다. 그러면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듣기 1번부터 3번까지의 문제는 주로 어떤 문제들이냐면은 듣기에 시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고 간단한 문제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듣기 문제를 처음 보게 되면 이런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좀 떨리겠죠? 조금 마음을 진정을 하고 침착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뜻에서 이 소리를 들려서 이 소리에 여러분들은 익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은 피아노 소리와 함께 한국어 능력시험 2 시험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아래 1번부터 5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쓰십시오. 이와 같은 소리를 들은 다음에 진짜 시작은 이런 소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이런 차임벨 소리가 나게 되면 드디어 시작이구나. 이때부터 정말 온 마음을 다 모아서 그리고 정신을 집중해서 문제를 들어야 합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의 듣기 실력으로 봤을 때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2번까지 문제는 남자와 여자가 하는 대화를 듣고 알맞는 그림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남자나 여자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상황을 나타내는지 그림을 보고 확인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림을 먼저 보고 미리 이 문제가 무엇일지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들 그림을 보면서 남자와 여자가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남자가 손으로 어느 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을 생각해 보면서 남자 앞에 있는 책상에 안내라고 하고 써져 있는 글자 부분까지 미리 읽어보면서 이 여자가 뭔가를 물어보고 이 남자가 길을 안내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문제를 들어보면 훨씬 쉽게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들어볼까요? 1번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신입사원 지원 서류를 내러 왔는데요. 3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쪽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세요. 여자가 신입사원 서류를 내려왔다고 했죠? 그랬을 때 안내하는 남자는 3층에 있으니까 저쪽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글을 보고 이 그림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3번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똑같이 설명을 듣지만은 이번에는 그래프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를 찾아내는 문제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한 문제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은 이 문제 속에서 비율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혼율, 결혼율, 이렇게 율이라고 하는 말이 붙었을 때는 비율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영어로는 %라는 말은 100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서 100년 그러면 century, one century는 100년을 나타내죠. 100 중에 몇 개가 해당할까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모든 숫자를 제일 많은 것을 100으로 봤을 때 그 중에 얼마나 많은 것을 차지하는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 3번 문제에서 나타나는 어휘 중에 이 두 가지 어휘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늘어나다, 증가하다의 의미, 또 반대로 줄어들다는 감소하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반대되는 단어를 잘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똑같이 문제를 먼저 보고 그래프를 확인해야 됩니다. 아, 이 문제는 연령별 구매율, 뭔가 사는 것, 그리고 연령별 판매율, 뭔가 파는 것을 나타내는구나. 뭘 팔고 뭘 사는 거지? 우리가 대충 보면은 문화, 자기개발, 유아, 이런 말들이 있는 거로 봐서 뭔가 책과 관계될 것이라고 미리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번. 출판 시장의 소비층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연령별 도서 구매율에 따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20대의 구매율은 감소하고 40대의 경우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야별로는 문학이 가장 많았으며 자기계발, 유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들으면 우리가 분야별 판매 속에 맨 마지막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문학이 제일 많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봐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은 자기계발이 44% 그리고 문학이 28%로 자기계발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틀리고,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20대는 줄어들고 40대는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연령별 구매율 정보가 맞고 분야별 판매율 정보가 틀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왼쪽에 있는 연령별 구매율 그래프가 정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 제1회 듣기 1번부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먼저 그림을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1번에 보니까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뭔가 얘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2번은 그 줄을 보고 여자는 이미 가서 부르고 있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3번은 식당 안에서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고 있는 모습 같고, 4번은 두 사람이 이미 음식을 주문해서 먹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눈으로 한 번에 확인한 뒤에 문제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1번. 와, 무슨 줄이 저렇게 길어요? 칼국수로 유명한 식당인데 정말 맛있나 봐요. 그래요? 우리도 오늘 저기서 점심 먹을까요? 무슨 줄이 저렇게 길어요? 우리도 저기서 점심을 먹을까요? 여러분들 잘 들렸죠? 따라서 이 두 사람은 긴 줄을 보고 그 긴 줄이 있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것을 생각하고 있죠? 이런 상황은 어떤 것이 답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1번. 1번에 줄이 멀리 떨어져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고르면 되겠습니다. 쉽죠? 다음 2번도 똑같이 그림을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들어야 합니다. 2번 그림을 보면은 남자가 1번에 있는 것을 보면은 남자가 넥타이를 팔에 들고 여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번은 넥타이를 뒤에 남자 뒤에서 넥타이를 볼 수 있고 여자가 그 물건을 만지고 있습니다. 3번은 여자는 공손하게 손을 모으고 남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4번은 여자가 남자에게 넥타이를 메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들어볼까요? 2번. 내일 면접이 있어서 넥타이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요. 그러세요? 어떤 색으로 보여드릴까요? 무늬가 없고 좀 어두운 색이면 좋겠어요. 남자는 왜 여기에 왔나요? 내일 면접이 있어서. 면접 뭔지 알죠? 직접 얼굴을 보고 묻고 대답하는 그러한 행동을 얘기합니다. 주로 회사에 들어갈 때나 또는 학교에 들어갈 때 보는 시험이죠. 따라서 남자가 면접을 위해서 넥타이를 보러 왔다고 얘기를 했고 여자는 어떤 것을 찾습니까? 하고 공손하게 안내를 해주고 남자는 무늬가 없는 그런 넥타이를 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답은 몇 번이죠? 네, 3번. 바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그래프 문제라고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정보가 주어진다고 얘기했죠. 따라서 빠르게 여러분들이 보면은 1번과 2번에 있는 것은 직장인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고 3번과 4번에 있는 것은 아르바이트하는 직장인의 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번, 2번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은 생활비 1번에는 생활비 마련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결혼비용 마련이 두 번째고 여행경비가 세 번째입니다. 2번에 있는 것을 보면 생활경비 마련이 가장 많은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결혼비용 마련이 아니고 여행경비 마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직장인의 수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늘어났습니다. 24%에서 30%, 6%가 늘어났고 4번은 24%에서 36%, 즉 10%가 늘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눈으로 확인한 뒤에 문제를 듣습니다. 이때 노후준비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1번, 2번 그래프에 보면 노후준비는 바로 나이가 들고 자기가 회사에서 그만두고 일을 그만두었을 때를 위해서 돈을 준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문제를 들어보겠습니다. 3번.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여행 경비 마련, 결혼 비용 마련, 노후 준비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직장인들이 작년에 비해 올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 들었습니까? 생활비 마련이 이유 중에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되는 것은 여행경비 마련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맞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3번, 4번은 왜 틀렸을까요? 작년과 올해 사이에 직장인 수의 변화는 어떻게 되었다고? 2배가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3번과 4번은 만약에 맞는 답이 되려고 하면 24%에서 48%가 되면은 2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각각 6% 또는 10%가 늘어났기 때문에 2배까지는 아닌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이 될까요?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듣는 말 중에 듣기 하는 중에 아르바이트와 직장을 병행하는 다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병행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이상
이 일을 함께 하는 것, 동시에 두 가지의 일을 하는 것. 즉,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죠.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또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나는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1번부터 3번까지 문제 쉬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잘 파악하고 특히 3번에 그래프를 고르는 문제에서 두 가지 이야기가 주어졌을 때 두 개를 분리해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4번부터 8번까지의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부터 8번까지 문제는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4번부터 8번까지의 대화는 비교적 간단한 대화입니다. 따라서 겁먹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자와 남자의 대화를 듣고 이어지는 말을 고르면 됩니다. 그때는 뭘 물어보거나 또는 뭘 부탁을 하거나 또는 이게 맞느냐 틀리냐를 확인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yes, 좋아요 또는 거절, 아니요, 싫어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남자와 여자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말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에 대한 그 다음 대화는 맨 마지막 사람 말 다음에 대화는 앞 사람의 말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4번 문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 제1회 4번 문제를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이야기를 듣기 전에 빠른 시간에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4번 보기를 얼른 보면서 지금 점심시간 얘기가 나올 것 같구나. 그런데 점심시간 전일까? 점심을 먹고 났을까? 이런 예상을 머릿속에 하면서 4번 문제를 듣습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4번. 점심시간인데 식사하러 갑시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고 보니 배가 고프네요. 점심시간인데 식사하러 갑시다. 여자가 얘기해서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남자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배가 고프다는데 점심시간이 몇 시예요? 아직 배가 고파서 밥을 안 먹었는데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지금 배가 안 고픈데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답은 빨리빨리 정리하고 나가자.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보면은 참석자 명단은 아까 드렸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은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해요. 3번은 이쪽 자리에 와서 앉으시면 돼요. 4번은 그럼 확실히 정해지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번 문제는 4번 문제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봤을 때 충분히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참석자 명단이라고 하는 것은 회의라든지 어떤 일을 하는데 밖에서 오는 손님들의 이름이 적힌 글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그런 낱말 뜻을 잘 알고 여러분들이 다음에 나올 문제를 들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문제를 들어볼까요? 8번. 김 선생님, 이번 회의 참석자 명단 좀 주시겠어요? 자리 배치표를 만들어야 해서요. 네. 그런데 아직 참석 인원이 확실하지 않은데요. 자리 배치표를 만들려고 참석자 명단을 달라고 여자가 얘기했습니다. 이럴 때 배치표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앉을까 미리 정해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자는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러면 확실히 정해주면 알려주세요. 4번이 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듣기 문제 4번, 5번, 6번 제1회 교재에 있는 제1회 듣기 문제 4번, 5번, 6번을 한번 실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어. 바빠도 모임에는 왔어야지.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겨서 도저히 일찍 못 가겠더라고. 이와 같은 보기를 보면서 아하, 어떤 모임이 있구나. 그리고 모임에 왜 나오지 않았는가?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미리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없죠? 그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번. 어제 동창회는 재미있었어? 가기로 해놓고 못 가서 미안해. 무슨 일 있었어? 너도 왔으면 좋았는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동창회.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동창회라는 말은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만든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낭대학교를 졸업하면은 다낭 외국어대학 동창회에 회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동창회가 있었는데 못 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자는 물어봤습니다. 왜 못 오게 되었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그 이유를 설명하겠죠? 이유를 이야기한 것은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겨서 라고 얘기하는 3번이 답이 될 것입니다. 5번도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말을 찾는 문제입니다. 4번보다는 조금 어려워지고 6번은 5번보다 조금 어려워지지만 그래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면 풀 수 있을 것입니다. 5번 등산. 여러분들 알죠? 산에 올라가는 거? 등산이 건강에 정말 좋아. 같이 등산 가면 재밌겠다. 오랜만에 등산하니까 힘들지. 다음에도 우리 같이 등산하자. 아, 이 문제의 중심 이야기는 등산이구나. 등산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오랜만에 등산했더니 다리가 너무 아프네. 나도 어제 등산했는데 등산 좋아하면 다음에 같이 가자. 오랜만에 등산했더니 다리가 아프네. 여자가 남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남자는 나도 어제 등산했는데 다음에 등산하게 되면 같이 가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제안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고 좋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한다고 하면 아 싫어. 난 너랑 안 갈래. 이렇게 되겠지만 그러지 않겠죠? 이의가 있으니까 우선 앞에서는 다음에 우리 같이 등산 가면은 참 재미있겠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 2번. 그렇죠? 같이 등산 가면 재미있겠다가 될 것입니다. 6번 문제 들어보겠습니다. 면접이라는 말 아까 무슨 뜻인지 이야기했죠? 아, 이 문제는 면접에 관한 이야기구나 예상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6번. 오늘 옷차림에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네, 오후에 면접이 있어서요.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돼요. 남자가 얘기했습니다. 옷차림에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무슨 뜻이죠? 아, 예쁘게 잘 입었어요.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칭찬하는 말이죠. 여자가 얘기했습니다. 왜 옷차림을 예쁘게 하고 왔냐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오후에 면접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따라서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무엇일까요? 남자는 무엇이라고 여자에게 이야기하게 될까요? 그렇죠. 답은 4번. 긴장만 안 하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면접이죠. 옷차림이 아니고. 따라서 오후에 면접을 보기 위해서 긴장을 안 하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그러면 4번, 5번 문제 이어지는 말을 잘 찾는 문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기억을 하면서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듣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의 7번과 8번 문제. 역시 이어지는 말을 찾는 문제입니다. 7번 문제를 볼까요? 잠깐만 데리고 들어오세요. 입구 쪽에 묶어두시면 됩니다. 매장 안에 묶어둘 수 있습니다. 동물은 데리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매장, 동물. 여기 매장은 뭐죠? 물건을 파는 장소를 우리가 매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물건 파는 매장 안에 동물 데리고 올 수 있나요? 없나요? 이런 내용이 아마 듣기에 들어있나 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죠. 들어볼까요? 7번. 손님, 강아지는 매장 안에 데리고 들어가실 수 없는데요. 아, 그래요? 혹시 잠깐 묶어둘 데가 없을까요? 손님, 매장 안에 동물은 데리고 들어갈 수 없는데요. 여자가 이야기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잠깐 묶어둘 수 있는 데가 없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자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잠깐 데리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친절할까요? 왜냐하면 거기는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만, 남자에게는 특별히 허락을 해줄 수 없습니다. 입구 쪽에 묶어두시면 됩니다. 묶어둘 때를 얘기해줬네요. 매장 안에 묶어둘 수 있습니다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과 반대가 되죠. 동물은 데리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얘기도 이미 했습니다. 따라 답은 입구 쪽에 묶어두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8번 문제에 보면은 지금 방문하겠습니다. 방문은 찾아가는 거죠. 신속히 빠르게 배송하겠습니다. 배송. 배송이라는 말은 물건 받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경비실에 맡겨두겠습니다. 경비실은 한국에는 아파트가 많다고 했겠죠. 그런 아파트 같은 곳이나 회사에는 입구에 들어가는 곳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신분,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 회사라든지 또는 아파트 전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봐서 방문하겠습니다. 배송하겠습니다. 경비실에 맡겨두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봤을 때 우리 배운 단어가 있죠. 택배. 집에까지 물건을 가져다주는 서비스. 이런 것을 택배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배웠습니다. 따라서 이거 택배에 관한 이야기구나 예상을 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여보세요? 서울 택배입니다. 조금 있다가 방문하려고 하는데 지금 댁에 계세요? 지금 밖에 있는데 어떻게 하지요? 택배 회사인데 지금 방문하려고 하는데요 라고 남자가 얘기했습니다. 여자가 뭐라 그랬죠? 곤란한 목소리로 어떡하죠? 지금 밖에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남자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없는데 지금 방문하겠습니다. 빨리 배송하겠습니다. 답은 3번, 4번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지금 경비실에 맡겨두겠습니다. 4번 다시 전화 주시면 찾으러 가겠습니다. 찾으러 가는 것은 택배회사가 할 일이 아니죠. 택배회사는 가져다 줘야 되기 때문에 답은 당연히 3번. 그럼 경비실에 맡겨두겠습니다. 그럼 여자는 나중에 외출했다가 밖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경비실에서 자기의 물건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 그럼 경비실에 맡겨두겠습니다. 입니다. 이렇게 듣고 이어지는 말 찾기 문제가 끝나면 그 다음에
9번부터 12번까지의 문제는 남자와 여자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9번부터 12번까지의 문제는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 여자의 행동을 찾는 문제입니다. 9번부터 11번까지는 우리가 매일매일 겪고 있는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번은 어딘가 사람이 많은 곳, 그런 곳에서 일어나는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일이 어느 장소에 있어서 일어나지? 여기가 어디지? 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듣는 것이 중요하고, 여자의 행동이기 때문에 여자의 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자의 행동은 대부분 남자가 시키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남자가 요구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여자의 행동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여자의 말 또는 여자의 말 이전에 나오는 남자의 말, 남자가 원하는 것, 남자가 요구하는 것, 이것에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모으면 됩니다. 한번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9번, 사무실에 전화를 한다, 컴퓨터를 확인한다, 장학금을 신청한다, 학교 홈페이지를 본다. 행동이죠? 여자의 행동입니다. 어떨 때 이런 행동을 할까? 남자의 시키는 말, 요구하는 말을 잘 귀를 기울여서 들어볼까요?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9번. 컴퓨터가 안 되네. 오늘까지 장학금을 신청해야 하는데. 뭐라고? 장학금 신청이 오늘까지였어? 정확한 거야? 학교 홈페이지에서 그렇게 봤어. 내가 사무실에 전화해 볼까? 그래, 해봐. 컴퓨터는 내가 확인해 볼게.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장학금을 신청하는 마지막 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컴퓨터가 고장이 났다고 얘기했죠? 그랬을 때 남자가 물어보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그렇게 학교 홈페이지에서 봤는데 전화해볼까? 남자의 의견을 물어봤죠? 남자가 뭐라고 요구했어요? 그래, 해봐. 남자의 요구. 남자가 시키는 말. 뭘 해보라 그랬어요? 전화를 해봐라. 이런 뜻이 되겠죠? 따라서 학교 사무실에 전화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답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연습 문제 볼까요? 이것도 일상생활에 관한 문제입니다. 카드로 계산한다, 안내센터에 간다, 배달 신청을 한다, 집에서 물건을 받는다. 아마 물건을 사러 어디론가 가서 카드로 돈을 내고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배달 신청 또는 안내센터에 간다, 물건을 받는다로 봐서 물건을 어떻게 자기 집에서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얘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문제를 들어보겠습니다. 12번. 손님, 모두 12만 원입니다. 여기 이 카드로 계산해 주세요. 그런데 집까지 배달도 해주시나요? 물론이죠. 여기 영수증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안내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언제쯤 물건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2-3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 문제에 조심해야 되죠. 지금 장소는 어디입니까? 모두 12만 원입니다. 남자가 얘기했습니다. 여자는 그럼 이 카드로 계산해 주세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기는 물건을 사고 물건을 계산하는 계산대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가 물어봅니다.
집으로 배달이 되나요? 네, 배달이 됩니다. 어디에서 배달이 된다고 했죠? 안내센터에 가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여자는 물건을 받으려면, 그리고 배달 신청을 하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죠? 안내센터에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행동은 답은 2번 안내센터에 간다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우리 갖고 있는 교재 제1회 듣기 9번, 10번, 11번 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대화, 그리고 여자의 행동을 찾는 문제죠. 9번. 너 컴퓨터 잘하지? 자료 편집하는 것 좀 도와줄 수 있어? 그래. 언제까지 해주면 돼? 다음 주 수요일에 발표하니까 월요일까지만 해주면 돼. 일단 메일로 보내봐. 편집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볼게. 여자는 남자에게 너 컴퓨터 잘하지? 자료 정리 좀 해줄래?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남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메일로 보내봐. 무엇을 보내라고 했죠? 자료를. 그러면 도와주겠다고 하는 표시가 되겠죠? 따라서 여자는 어떻게 할까요? 안 보낼까요? 보내겠죠? 무엇으로? 메일로 자료를 보낸다. 따라서 답은 몇 번? 그렇죠. 3번. 메일로 자료를 보낸다가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들어보죠. 10번. 김대리, 거래처에서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제품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요? 일주일 전에 보냈으니까 지금쯤 도착했어야 하는데. 그럼 제가 택배 회사에 전화해 볼 테니까 거래처에 전화부터 해보세요. 네, 알겠어요. 확인해보고 과장님께도 보고해야겠어요. 물건이 거래처에, 여자에게 거래처에 전화를 해보도록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자신은 택배 회사에 확인을 해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자는 뭐라고 대답했으면 거래처에 전화를 해보고 난 뒤에 과장님께 보고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바로 이어질 행동은 과장님께 보고한다가 아니고 거래처에 전화한다가 맞게 되겠죠. 여러분들 혼동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답은 1번 거래처에 전화한다가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메뉴를 정한다. 식당에 전화한다. 선물을 준비한다. 메뉴를 정한다. 식당, 여기 식당일까? 근데 식당에 전화한다. 선물, 이런 것으로 봐서 식당이라는 장소는 아니고 식당 가기 전에 선물도 준비해야 되고 메뉴도 정해야 되고 뭔가 중요한 날이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들어볼까요? 11번. 곧 어머니 생신인데 어디서 식사하면 좋을까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한식당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 어때요? 거기는 손님이 많아서 예약해야 되지 않아요? 미리 메뉴도 정해야 하고요. 그럼 내가 퇴근할 때 들러서 예약해 둘 테니까 당신은 선물 좀 준비해줘요.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어머님 생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남자의 요구에 여러분들은 귀를 기울이라고 얘기했죠. 내가 식당에, 한식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식당에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할 테니 당신은 선물 좀 준비해줘 라고 남자가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선물을 준비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자는 무엇을 할까요? 선물을 준비하겠죠? 그렇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남자의 요구사항에 잘 귀를 기울이게 되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2번 문제가 남아있죠. 12번 문제는 이어지는 행동을 찾는 문제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귀를 기울이면서 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숙소를 예약한다. 연수 자료를 정리한다. 어려운 말들이 나오게 되죠. 연수 일정을 짠다. 특강 강사에게 연락한다. 기본적으로 예약, 연수 자료 이런 말들의 뜻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김대리, 하반기 직원 연수 준비 다 됐어요? 네. 지난번 회의에서 결정된 대로 일정 다 짰고요. 숙소도 예약했습니다. 특강해 주실 분께 한 번 더 연락해 보세요. 그리고 정리되는 대로 연수 자료도 메일로 보내주세요. 네. 연락해보고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사가 연수 준비 잘 됐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연수는 회사라든지 학교에서 특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는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주로 밖에서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숙소 예약도 됐고요. 여자가 일정 정리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가 다시 얘기합니다. 특강 강사와 연락도 잘 되었는지 물어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특강 강사에게 잘 연락을 해보고 그리고 연수 자료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연수, 예약하다, 숙소, 특강, 강사 여러분들 보여지는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낱말들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해 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은 여자는 어떤 행동을 할까? 남자가 요구한 특강 강사에게 연락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보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듣는 중에 하반기, 연수, 상반기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하반기라는 말은 1년을 반으로 나눴을 때 첫 번째 부분을 상반기, 두 번째 부분을 하반기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지금은 3월달이니까는 상반기가 되겠죠. 만약에 7월달, 8월달이면 하반기가 되겠죠. 그렇죠? 낱말 뜻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듣기 12번까지 문제를 통해서 여자의 이어지는 행동에 대한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다음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듣기 13번부터 16번까지 문제는 대화나 이야기를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대화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것과 보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맞나 틀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13번 문제는 남녀 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남자의 이야기가 중심 이야기입니다. 14번 이야기는 안내방송. 우리가 마이크를 사용하고 또는 스피커를 사용해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에게 한꺼번에 어떤 소식이나 정보를 알려주는 것을 안내방송이라고 하죠. 15번은 새로운 소식이 문제로 나오게 됩니다. 새로운 소식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모르는 새로운 단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당황하지 말아야 되겠죠. 새로운 단어가 나올 때는 앞뒤에 있는 말들을 읽으면서 새로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면 정확하진 않더라도 비슷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은 인터뷰입니다. 듣기 시험 문제 3번의 인터뷰가 나오게 되는데 16번 문제 인터뷰는 가장 쉽습니다. 따라서 16번 문제 자신 있게 풀어봐야 되겠죠. 주로 여자가 이야기하고 여자가 이야기하는 말은 그 중심 화제 말의 핵심 제일 중요한 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인지 미리 생각해 볼 수 있고 남자의 말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이 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주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될 것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잘 듣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13번부터 16번까지 문제에서는 보기가 주어질 때 이렇게 4개의 보기가 주어지죠. 그랬을 때 1번, 2번, 3번, 4번을 보면서 아닌 것들은 여러분들이 미리 표시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13번 문제 뭔가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예상하면서 들어볼까요?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0번
13번. 구청에서 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대. 응, 나도 들었어. 무료로 적성 검사도 해준다고 그러던데. 그래? 한번 해볼만 하겠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 거지? 내가 문의해보고 알려줄게. 구청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실시 중이라고 했죠? 진로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보면서 여자가 현재 구청에서 일하고 있나요? 아니다. 이거는 지우고 표시를 해서 이건 답이 아니구나. 이렇게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됩니다. 이번에 남자는 이 프로그램에서 알아볼 것이다. 정보에 대해서 남자가 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맞는 답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자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다. 여자가 궁금해할 필요가 없겠죠. 4번. 남자는 이 프로그램에 들은 적이 없다. 그렇지 않죠. 들은 적이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다시 알아보고 얘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답을 이해하기 전에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먼저 생각해 보면 진로 상담, 적성 검사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진로 상담은 학교를 졸업하고 어떻게 취업을 할까? 아니면 다시 대학원을 갈까? 이런 자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의논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적성 검사는 어떤 사람이 가장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점, 장점, 어떤 일에 제일 잘 맞을까? 그런 것들을 검사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낱말뜻을 잘 기억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13번의 답은 남자는 프로그램에서 알아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교재 듣기 문제 제1회 13번, 1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 남자는 목요일마다 수업이 없다. 오후에 영화제 가기로 했다. 여자는 첫 축제를 기대하고 있다. 남자는 오후에 전시회 준비하고 있다. 축제 얘기 나오고 영화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시회 얘기도 나오죠. 낱말뜻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나요? 여기서 축제라고 하는 말은 또는 전시회, 공연 이런 거 알아야 되죠. 목요일인데 수업 안 가? 요즘 학교 축제 기간이라서 이번 주에는 수업이 없어요. 대학 와서 첫 축제라 아주 기대돼요. 그래? TV에서 보니까 요즘 대학 축제에는 유명한 가수도 오고 영화나 전시회도 하고 재밌는 게 아주 많더라. 네, 우리 동아리에서도 사진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오후에 가서 도와주려고요. 민수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마 여자는 남자의 어머니일 겁니다. 오늘 목요일인데 학교 안 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남자는 매주 목요일마다 학교에 가야 됩니다. 수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 했죠? 축제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은 학교를 가지 수업이 없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목요일마다 수업이 없다 1번은 틀렸다고 이미 여러분들은 지웠을 것이고 여자는 엄마기 때문에 엄마가 영화제에 가지 않습니다. 엄마가 첫 축제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들인 남자가 첫 축제, 대학에 들어와서 첫 번째 축제이기 때문에 아주 기대가 커요. 오늘은 수업 대신에 오후에 학교에 가서 사진 전시회를 동아리 모임에서 하는 사진 전시회 준비를 도와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죠? 따라서 답은 몇 번? 그렇죠.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공연이 끝날 예정이다. 공연에 대한 얘기네요. 그죠? 전화번, 휴대전화를 맡겨야 된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야 되나? 꺼야 되나? 공연이 시작되면 자리를 옮길 수 없다. 공연장에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해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게 보통 규칙인데,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이란 말의 뜻은 알죠? 휴대전화도 여러분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문제를 들어보겠습니다. 14번. 안내 말씀 드립니다. 여름밤의 꿈 공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잠시 후에
연극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모두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은 공연장에 가지고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연을 하는 동안 자리를 옮기실 수 없으며 사진 촬영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들었나요? 안내 말씀 드립니다. 여기는 공연장이죠? 그죠? 공연에서 주의해야 될 점을 미리 이야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휴대전화의 전원을 껴야 된다. 전원이라는 말은 스위치, 파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대전화를 끄다, 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꺼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공연이 시작되면 자리를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연장에는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이번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으면 안 되죠. 공연 전에 휴대전화를 맡겨야 하는 것이 아니고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따라서 답은 몇 번이 될까요? 3번. 그렇죠? 3번이 되겠습니다. 공연이 시작되면 자리를 옮길 수 없다. 가 답입니다. 1회 듣기 15번과 16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는 굽이 높은 구두 얘기가 나오고 키 높이 구두가 나오고 그리고 관절, 통증, 체중 이런 말들 나오고 선호하다 말이야.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체중, 다른 말로 몸무게라고도 합니다. 그럼 뭐 베트남어와 한국어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체중이 얼마예요? 몸무게가 얼마예요? 똑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분산은 여기저기 다른 곳으로 흐트러 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눠 놓습니다. 그랬을 때 분산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관절은 뼈와 뼈가 만나는 부분을 관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무릎, 팔꿈치 이런 것들이 관절이죠. 그 다음에 통증, 아픈 증세를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아픈 증세를 갖다가 통증이라고 얘기하고 선호하다는 여러 개가 있는 것 중에서 좋아하는 것을 선호하다라고 얘기합니다. 2개, 3개, 4가 있는데 나는 특별히 이게 더 좋아. 그랬을 때 선호하다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이런 뜻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5번 하이힐은 오랫동안 여성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남성들도 키높이 구두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굽이 높은 구두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굽이 높은 구두는 체중을 발바닥에 골고루 분산시키지 못해 무릎에 상당한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을 약화시켜 탁탁 소리가 나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무릎에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잘 들었나요? 굽이 높은 구두 뭐라고 얘기했죠? 하이힐은 체중을 분산시켜 준다고요? 그렇지 않죠. 굽이 높은 구두가 몸에 좋을 리가 없어요. 따라서 1번은 틀린 것이 되고 그 다음에 키높이 구두는 걸을 때 탁탁 소리가 난다고요? 키높이 구두가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고 키높이 구두를 신고 걸었을 때 우리의 관절이 뼈가 탁탁 소리를 내겠죠. 굽이 높은 구두는 관절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 무릎이라든지 또는 발에 통증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게 본문의 내용과 가장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4번에 키높이 구두를 선호한 여성이 늘고 있다. 중요한 얘기 아니죠. 따라서 답은 3번 굽이 높은 구두는 관절의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6번 문제는 이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구나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미리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도시 아이들을 위한 건가? 1년 동안 집을 빌려주는 건가? 그리고 부모와 함께 집을 수리해야 되나? 여름방학을 이용해야 되나? 이런 내용들이 보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문제를 들어볼까요? 여기서 수리하다라는 말은 고치다. 쉬운 단어죠? 여러분들 알고 있죠? 16번. 도시 아이들이 농촌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셨다면서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농촌에서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인데요. 비어있는 농가를 수리해 손님들에게 한 달 동안 집을 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도시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물고기 잡기, 고구마 캐기, 곶감 만들기 등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뭐라고요? 농촌 체험 프로그램. 농촌 체험 프로그램은 누구를 위한 건가요? 도시의 아이들을 위한 것. 얼마 동안 빌려준다고요? 집을 수리해서? 한 달 동안 빌려줍니다. 도시의 아이들과 부모가 집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수리를 할 것입니다. 도시 아이들은 여름방학에 가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겨울방학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은 당연히 몇 번이 되냐면은 1번. 이 프로그램은 도시 아이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농촌 체험이라고 하는 말은 농촌에 가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농촌에 가서 농촌의 생활을 한번 해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농가는 농촌에 있는 집이고 다양하다는 여러 가지 모습이 여러 가지다. 이런 뜻이죠. 낱말 뜻 체중부터 다양하다까지의 얘기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좋은 점수를 맞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어를 많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 꼭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는 17번부터 20번까지 설명입니다. 17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주로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중심 생각. 중심 생각은 뭘까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가장 중요한 생각, 바로 뭐예요? 주제. 주제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제를 찾는 문제. 우선 남자의 중심 생각이니까 남자의 말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여자는 남자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여자의 생각의 반대가 답이고 그게 남자의 중심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17, 18, 19번은 이와 같이 여자와 남자가 주고받는 이야기 속에서 남자의 말에 중심 생각을 찾는 것이고 20번은 두 번째 인터뷰입니다. 이것은 아까 나왔던 인터뷰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지지만 그래도 다음에 나오는 인터뷰보다는 쉽습니다. 이 인터뷰에서는 여자가 질문을 하고 여기에는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 하는 화제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남자의 중심 생각을 찾게 됩니다. 연습 문제를 한번 볼까요? 여행 갈 때는 새 옷을 사야 한다. 쇼핑할 때 가격을 따져봐야 한다. 옷을 직접 입어보고 사는 게 좋다. 쇼핑으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 이런 보기로 봐서 남자는 어떤 생각을, 여자는 어떤 생각을 할까? 대충 알 수 있죠? 여행 갈 때 새 옷을 사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보고 여자겠죠. 가격을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남자 아닐까요? 옷을 직접 입어보고 사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것은 여자들이 많이 할까? 남자들이 많이 할까? 잘 모르겠는데요. 쇼핑으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 이거 남자들이 많이 하지 않을까요? 그죠? 남자들 쇼핑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러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7번. 지은씨, 뭐 하세요? 아, 다음 주에 여행 가는데
인터넷으로 옷 하나 사려고요.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직접 가는 것보다 시간도 아낄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거든요. 저는 인터넷으로 사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리던데요. 그리고 아무래도 옷은 가서 입어보고 고르는 게 좋지 않아요? 색깔이나 모양이 화면으로 보는 것과 다른 경우도 많잖아요. 지연 씨는 뭘 하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다음 주에 여행을 가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옷을 사려고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남자의 이야기는 무엇이죠? 여자는 인터넷에서 사면은 가격도 싸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남자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화면에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색깔도 우리가 보는 것과 실제는 다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입어보고 사는 게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자의 생각과 남자의 생각 중에서 남자의 생각을 찾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답은 옷은 직접 입어보고 사는 게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 듣는 이야기 중에 보면 저렴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려운 말이고 다른 말로 싸다, 값이 싸다 이런 뜻이 됩니다. 어려운 단어지만 기억해두고 화면은 우리가 지금 컴퓨터에서 보는 화면을 모니터라고도 얘기하죠. 또는 또 우리가 휴대전화에서 보는 화면도 모니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화면 또는 영화관과 같이 큰 화면은 스크린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이런 남한 뜻을 기억하고 17번의 답은 남자의 중심 생각이니까 당연히 우선 직접 입어보고 사는 게 좋다. 이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 문제를 보도록 하죠. 제1회 17번부터 18번 문제를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문제는 지하철에 이야기가 나오고 노약자석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분들 혹시 모르는 단어가 있으니까 지하철은 여러분들이 잘 알 것이고 노약자석은 노인이라든지 또는 힘이 약한 사람, 아이를 가진 여자, 임신부라고 얘기하죠. 또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특별한 자리입니다. 이런 것을 노약자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장애인은 귀가 안 들린다든지 눈이 잘 안 보인다든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양보하다는 어떤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양보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17번 문제는 노약자석과 관계되고 양보와 관계되는 이야기들, 앉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들어볼까요? 17번. 저것 좀 봐. 노약자석에 젊은 사람들이 앉아있어. 저 자리는 노인들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자리니까 비워놓으면 좋을 텐데. 늦은 시간이라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안 계시는데 뭘 그래. 앉을 자리가 있는데도 비워놓고 서서 가는 게 더 이상해. 앉아있다가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오시면 양보해드리면 되지 않을까? 그래도 누가 앉아있으면 어르신들이 마음 편히 앉으실 수 없을 것 같아. 잘 들었습니까? 남자가 처음에 무엇을 봤죠? 노약자석에 젊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뭐라고 그랬죠? 반대 입장에서 늦은 시간인데 좀 앉으면 안 될까? 이따가 만약에 노인이나 힘든 사람이 타게 되면 그때 양보해줘도 좋을 텐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자는 다시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노인이라든지 또는 힘이 약한 사람들이 탔을 때 누가 앉아있으면 그 자리에 오지 않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항상 비워두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남자의 중심 생각은 항상 노약자석은 노약자들을 위해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든지 또는
힘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아픈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비워두어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앉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2번이 답이 될 것입니다. 17번 문제가 이렇게 풀리면 18번 문제를 들어볼까요? 농촌생활, 도시생활 또 나왔습니다. 따라서 농촌생활이 좋을까? 도시생활이 좋을까? 뭐 이런 얘기 아닐까요? 여기서 맨 마지막에 4번에 보면 도시보다 시골이 사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했어요. 경제적이라는 말은 더 좋다, 더 낫다. 어떤 면에서 돈을 쓴다는 면에서, 돈을 절약한다는 면, 돈을 아낄 수 있다는 면에서 훨씬 더 시골이 좋다. 이런 뜻의 경제적이라는 낱말의 뜻,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들어보죠. 18번. 여보, 시골로 내려가서 살자는 말 생각해 봤는데 시골로 내려가면 지금보다 생활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아. 도시 생활보다는 시간적 여유도 생길 거고 채소나 과일은 직접 길러서 먹으니까 재미도 있고 돈도 안 들고 좋잖아. 경험이 없으니까 농사도 쉽지 않을 거야. 먹는 건 길러 먹는다고 해도 옷이며 신발이며 생활에 필요한 건 어떻게 해? 직업도 없이 농사만으로 생활이 유지될까? 시골 생활, 남자는 어떻게 생각하죠? 걱정이 돼요. 걱정이. 그러니까 여자는 훨씬 더 여유로울 거야. 가서 먹는 것은 길러 먹고 이렇게 하면 더 여롭지 않을까 얘기했습니다. 남자는 얘기하죠. 먹는 것은 길러 먹어도 그러면 신발이라든지 이렇게 일상생활에 쓰는 물건은 어떻게 할 거야? 쉽지 않을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서 남자는 농촌 생활에 찬성하고 있나요? 반대하고 있나요? 반대하고 있죠? 여자는 찬성을 하고. 우리는 남자의 중심 생각을 찾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 그렇죠. 2번. 농촌 생활은 어렵다. 다른 말로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6번, 17번, 18번 문제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들은 문제의 내용에 나오는 표현과 보기에 나오는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 거기서는 어렵다라고 얘기가 나오지만 여기서는 쉽지 않다.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됩니다. 답은 몇 번? 2번. 그렇습니다. 2번이 답입니다. 이제 19번 문제. 역시 남자의 중심 생각입니다. 남자의 중심 생각 문제를 보면 아이들의 꿈을 키워줘야 된다. 아이들의 장래 희망. 아이들의 장래 희망과 관계되는구나. 연예인 얘기 나오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연예인을 꿈을 꾸는 아이들 이야기인가?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서 화려하다고 하는 말은 밖으로 보기에 멋있고 잘 꾸며져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19번. 요즘 아이들의 장래 희망 1순위가 뭔지 아세요? 과학자나 의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과학자나 의사는 옛날 말이죠.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무척 많아요. 글쎄, 우리 집 아이도 가수가 되겠대요. 연예인이 힘든 직업이라는 걸 모르는 아이들 눈에는 연예인의 화려한 삶만 보이니까요. 연예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많은 사람 중에서 스타가 되는 사람은 일부분이라는 것도 모르고요. 남자는 아이들의 장래 희망이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과학자나 의사. 여자는 뭐라고 반대하죠? 무슨 소리예요? 그건 옛날 얘기죠. 요즘에는 연예인이 되려고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는 연예인이 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많은 연예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 중에 스타가 되는 사람은 아주 적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남자의 생각이라고 했죠. 남자의 중심 생각. 남자는 연예인이 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연예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어떤 것이 될까요? 3번에 연예인이 되려면 일찍부터 준비해야 된다고요? 그건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없습니다. 4번 화려한 것만 보고 멋지고 잘 꾸미고 이런 겉모습만 보고 연예인을 꿈꿔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은 남자의 생각이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 화려한 것만을 보고 연예인을 꿈꿔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는 남자의 생각을 듣는 마지막 문제입니다. 카페인은 태아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 카페인 섭취는 여성들에게 필수적이다. 어려운 말들이 있죠? 카페인, 섭취, 태아. 무슨 뜻인지 아나요? 임산부. 그런 뜻들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카페인, 커피라든지 홍차 같은 데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카페인을 먹으면 잠이 안 오죠? 이런 카페인 성분, 카페인이라는 단어, 섭취, 어려운 단어라고 얘기했어요. 기억해둬야 되죠? 어떤 것을 우리 몸을 위해서 입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가져가는 것을 갖다가 섭취라고 얘기합니다. 영양분 섭취, 음식 섭취, 수분 섭취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아는 밖에 태어나는 아이가 아니고 아직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임산부는 아이를 뱃속에 가지고 있는 여자를 임산부라고 합니다. 필수적으로 꼭 필요하다 이런 뜻이죠. 이런 뜻들을 알고 20번 보기를 보면서 20번의 문제를 듣습니다. 20번. 여성들이 임신을 하면 커피부터 멀리 하는데요. 박사님께서는 임산부들의 커피 섭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도한 섭취만 아니라면 금지할 필요는 없지요. 커피뿐만 아니라 홍차, 초콜릿 등에도 카페인이 많습니다. 카페인을 과도하게 많이 섭취하게 되면 체내의 칼슘이나 철분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루에 한 잔에서 두 잔 정도의 커피는 태아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앞에 나왔던 인터뷰보다는 조금 어렵죠? 여자가 뭘 물어봤습니까? 아이를 가진 여자들, 임산부들이 점점 멀리하는 음식이 뭐라고요? 커피라고. 왜요? 그 속에 카페인이 있으니까. 카페인은 아이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이건 여자의 물음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남자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카페인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알아야죠. 과도한 철분, 칼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분은 피에 속에 있는 성분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하죠. 철분이 모자르면 갑자기 어지러운 증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칼슘, 우리 뼈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아이를 가진 임산부에게 꼭 필요한 영양분입니다. 과도하다는 아주 지나치게 많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몇마디 기억하면서 우리가 남자에게는 카페인 섭취가 여성들에게 좋다 나쁘다 얘기보다도 초콜릿이라든지 홍차 속에도 그러한 카페인이 들어있다. 따라서 카페인을 많이 갖는 것은 좋지 않지만 하루 한두 잔 정도의 커피는 그렇게 해롭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답은 뭐가 되죠? 바로 4번. 임산부도 하루 한두 잔 정도의 커피는 해롭지 않다. 이게 전문가 남자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부터 듣기 문제 20번 문제까지 한번 같이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들이 무엇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고 또 이 동영상을 보면서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하고 그리고 완벽하게 공부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문제풀이 첫 번째 제1강은 제1회 듣기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같이 풀어보고 오셨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의 처음 시작하는 마음 끝까지 계속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긴장을 늦추지 마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도 오래 앉아 있었더니 엉덩이가 아픕니다. 궁금한 것이 있나요,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음에 보이는 메일, 주소 또는 페이스북 또는 카톡 어느 것을 통해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해주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그리고 일요일 저녁마다 새로운 동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교재와 또 동영상을 보면서 같이 공부하면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자,